안녕하세요. 방랑소녀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바로 시험관인데요. 저는 작년 2월부터 이제 시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인공수정으로 시작을 해서 인공수정 한 번만 하고 바로 시험관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회사랑 시험관을 병행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이식은 3번을 했었는데 3번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시험관만 하면은 보통 2~3번 내에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40대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초고령 노산은 아니고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나이였고 또 난소 나이도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2~3번 정도면 임신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식을 3번 했어도 최종 임신까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3번의 이식을 거쳐오면서 단순히 임신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지금 시험관을 준비하시는 많은 동지분들께 좀 힘이 되고 서로 이런 감정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투잡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산 부동산이 고점에 물려서 부동산 폭락을 이제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와 시험관 그리고 투잡 이 3가지는 항상 돌리고 있거든요. 쳇바퀴를 돌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시험관을 해왔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시험관은 집 근처랑 가까운 평촌 마리아에서 첫 시험관을 시작을 했고 첫 이제 과배란을 해서 그런지 난자가 되게 많이 뽑혔어요. 20개 가까운 난자가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일 배양 배아가 총 4개 나왔고 오일 신선 배아 2개, 동결 배아 2개에서 처음에는 신선 오일 배아를 이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안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인공수정을 한 번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도 첫 번째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막 기대를 엄청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기대를 내려놓은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1차 피검을 했을 때 임신 수치가 3.5 정도로 나와서 비임신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2차 피검을 했을 때 갑자기 수치가 급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2차 피검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치가 낮게 나와서 사실 2차 피검에서 뭐 갑자기 높아지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1차 피검 뒤 열흘 정도 뒤에 병원에 가서 피검을 했더니 이전 수치보다 100배 이상 뛰어오른 이제 임신 수치가 4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봤을 때는 자궁의 임신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MTX 주사라고 이게 항암제 같은 건데 뭐 암 환자들한테 쓰이는 그런 강력한 항암제는 아니고 조금 농도가 옅은 그래서 배아를 떼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 주사를 그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서 맞게 됐죠. 왜냐면은 이게 놔두면 배아가 뭐 나팔관 같은 데 붙어서 나팔관에서 파열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팔관에서 그 배아가 파열되면 진짜 나팔관을 절제해야 되는 수술까지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피하고 싶더라고요. 또 다른 수술이 들어가서 더 몸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것은 또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주치의의 말을 듣고 MTX 주사를 바로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속 피검사를 하면서 임신 수치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요. 이제 2차 피검 때 임신 수치가 477이 나왔고 그 다음 3차 피검을 했을 때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300대 수치가 나왔고 그 다음 4차 때는 뭐 15 이렇게 뭔가 10대로 떨어져서 그렇게 MTX 주사를 맞고 자궁의 임신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모르죠. 자궁의 임신이 된 건지 MTX 주사를 맞고 배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맞지 않아도 자연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때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했고
자연 탈락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결을 하고 다다음 생리 때 가서 오일 배양 배아를 2개 이식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만 35세였기 때문에 오일 배양 배아를 2개까지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동결 배아 2개를 모두 이식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비임신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바쁘게 주말에 한 5-6시간씩 경매 강의를 들었던 때여가지고 뭔가 몸이 되게 피곤했었는지 어쨌든 정말 깔끔하게 그때는 비임신 종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의 이식을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주치의랑 상담을 해보고 남편과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결론이 나와서 뭐 전원을 하지 않고 똑같은 병원에서 또 한 번 과배란을 해서 난자 채취를 하게 됩니다. 난자 채취를 했는데 이전보다는 채취된 난자 개수가 확연히 줄었어요. 그때는 거의 20개 가까이 채취가 됐다면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 거의 반절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동결도 나오지 않았고 3일 신선배아 3개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막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아를 3개나 이식을 했으니까 이 중에 한 놈이라도 잘 붙어서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식한 지 9일차 정도에 임태기를 해봤는데 얼리 임태기에서 아주 흐릿하게 2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임태기에서 2줄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임태기에 2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뭔가 된 건가 하는 약간의 기대감과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1차 피검을 갔더니 보통 임신 수치가 100 이상 돼야지 좀 안정권으로 보는데 저는 수치가 88 정도로 뭐 아주 안정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신 수치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혈액순환을 잘 돼서 배아가 착붙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사서 먹고 2차 피검에서는 1차 피검보다 수치가 15배 이상 오르면 안정적이라는 수치라고 들었는데 저는 2차 피검에서 한 1500 정도가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수치가 이전보다 잘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조금 몸을 휴식하고자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뭐 양가도 다 방문하지 않고 그렇게 푹 쉬고 이제 병원에서 그 아기 집을 보러 오라는 시기가 돼서 방문을 했더니 정말 초음파상의 아기 집이라고는 뭐 조금의 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기 집처럼 보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주치의도 놀랬고 저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고 옆에 있던 남편도 굉장히 당황하고 되게 슬펐던 기억이었어요. 처음으로 임태기 2줄도 보고 임신 수치도 잘 나왔는데 이제 다음 관문이었던 아기집 보는 그 시기에 아기집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 시기에 아기집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제 배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임신이 아닌 걸로 결국 화학적 유산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MTX 주사를 맞아서 종결하는 방법과 아니면 자연스럽게 배아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MTX 주사 이후에 뭐 바로 이렇게 다음 임신 시도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왜냐면은 아직 논문상에서 증명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보통 MTX 주사 맞은 3개월 뒤부터 다음 임신 시도를 하라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아주 어린 게 아니어서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리는 것도 저한테는 참 큰 시간이어서 최대한 MTX 주사를 이번에는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 수치를 확인하고 다행히도 임신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주사는 최종적으로 맞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병원에서 난자 채취를 2번 하고
그다음에 이식을 3번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도 그렇고 주치의도 뭔가 새롭게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의사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 차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주치의와 함께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이식을 못했어요. 난자 채취는 2번을 했지만 첫 번째 난자 채취에서는 5일 동결 배아가 1개 나왔고 2번째 채취에서는 5일 동결 배아가 1개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5일 동결 배아는 1개이기 때문에 주치의의 의견은 2개를 이식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해서 5일 동결 배아 2개를 모을 때까지 계속 과배란을 해서 채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번에 채취한 이후에 바로 다음 달에 다시 바로 과배란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물혹이 6개 정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당장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1달 정도 텀을 두고 쉬고 있는 상황이고, 1달 이 텀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시험관을 할 때 운동도 맘대로 못하고 왠지 음식도 조금 건강한 거를 챙겨 먹어줘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1달 동안 몸도 좀 좋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금 가려 먹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관이라는 게 여자가 거의 99% 이상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과배란 주사를 남편이 놔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내 일을 병행을 하고 시험관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힘드실 거예요. 이게 난임센터 가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가 2시간 정도 걸리고 병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한 2시간이면은 그래도 괜찮고 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비용도 나라 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다 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해서 이제 시험관으로 임신을 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단한 나날들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이를 원한다면은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그 임신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문제인데,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이유가 내 가정과 내 아이를 갖기 위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내 에너지를 쓰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행위인데, 또 그 반면에 시험관은 내 몸을 케어하면서 나를 또 돌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되게 2가지가 상충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시험관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건강한 내 생활 습관인 거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해서 내 멘탈도 잘 관리해서 몸과 정신이 건강한 상태여야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을 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한 것도 억지로 막 챙겨 먹고 막 두유 하루에 막 2팩씩 먹고 야채 과일 일부러 먹고 일부러 막 더 걷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이 시달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내 아기 이세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거다. 나를 아껴주는 과정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런 상황들을 내가 좀 수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시험관으로 인해서 조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런 식으로 나를 돌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그냥 떡락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슈가 리모델링 허가 결의서를 받고 있어요. 75%의 주민이 동의했을 경우에 또 다음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분담금이 나왔는데 2억 초중반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골머리를
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인데 좀 영상의 내용이 다크하죠. 사람이 살면서 정말 되는 게 맘대로 없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잘 해내는 일상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관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일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유튜브를 자주 올려서 저의 힘든 일상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지금 춘천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춘천을 왜 가냐? 기분이 꿀꿀해서 갑니다. 왜 꿀꿀하냐면 제가 시험관을 했는데 3번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꿀꿀한 그 기분을 조금 풀기 위해서 급 떠나고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오늘 당일치기가 될 수도 있고 1박이 될 수도 있고 숙소 예약도 안 했고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서 이게 맞냐고 얘기를 하는데 맞고 틀리고가 뭐 따로 있겠냐 싶어요.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인생이 다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입니다. 이제는 저도